지역의 관광 숙박과 관련된 투자 유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도시에서 관광 도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 교사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공모 여부는 부인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 회장의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해 사후 면세점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중앙동 일대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친환경 농사로 대변돼 왔던 왕우렁이 활용 농법이 정작 벼농사를 망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렁이가 어린 모까지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는 물론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하죠.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소형 선박의 경우는 입건조차 되지 않는데 이 같은 느슨한 규정이 음주운항을 부채질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어선을 해경 함정이 빠르게 쫓아갑니다. 간격이 좁혀지자 어선은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해경에 붙잡힌 어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 자동차였다면 면허 정지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수치지만 이 어민은 과태료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현행법상 5톤 미만의 선박은 해상 음주 단속에 적발돼도 형사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이틀 앞서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다 붙잡힌 또 다른 어민도 육지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역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두 경우 모두 4.9톤급 어선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미세하게 벗어났습니다.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 많이 거기를 갔다 오면 또 안 좋아했으니까 하면서. 하지만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사고나 해양 오염 피해 규모는 선박 크기에 따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수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형 어선이라든지 또 상선, 이런 선박의 통항력이 굉장히 복잡한 해역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여수 해경이 적발한 음주운항 선박 가운데 5톤 미만의 비율은 무려 69%. 느슨한 규정 탓에 소형 선박의 위험한 항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교사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공모 여부는 끝내 부인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형과 주민 등 3명의 피의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좋은 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전치 사주의 진단을 받게 한 점을 토대로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끝내 공모 여부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 경로와 통화 내역, 피해 교사의 진술 등으로 공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 중 빨리 나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었다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진술도 봤을 때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 한편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경찰이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범행 2주 뒤인 지난 4일에서야 모두 구속됐는데 검찰은 당시 피해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에 응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은 오늘 전남도 교육청을 방문해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교사의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초중등 여교장협의회도 기자회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왜곡 보도 확산을 자제하고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여수 지역의 관광과 관련된 투자 유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간 투자 유치 건수는 모두 62건에 5조 4,300억여 원으로 이로 인해 모두 4,400여 명이 새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투자 유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관광 숙박업도 20건으로 전체 유치 건수의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 위치도 관광 숙박업의 경우 원도심에서 돌산 지역으로, 제조업 투자의 경우 여수 산단에서 율촌 일산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의 개최 희망시군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재단법인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3년 주기 시군 순회 개최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3년 동안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의 개최 시군 선정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개최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개최 시군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 문화예술, 관광, 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또 도내 자치단체들에게 행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개최할 시군을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해 사후 면세점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기회 확대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재단 사무실 아래 62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후 면세점 입점을 한 곳에서 두 곳의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출국한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여수시도 진남로 상가 등의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순천시도 원도심 일원의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도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동 일원 300여 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도심 상인회 간담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쯤 원도심 상가 사후 면세점이 지정되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국어 안내판 설치 등 환경 조성과 함께 리플릿 제작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남해화학이사회가 첫 공모사장으로 내정했던 박노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남해화학은 최근 여수공장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사장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소명을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의 대표 농법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외래종인 이 우렁이가 어린 모까지 갉아먹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내기란 지 열흘밖에 안 된 해남의 한 논입니다. 상당수 모가 앙상한 잎만 남긴 채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왕우렁이와 새끼 우렁이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잡초싹만 갉아먹던 우렁이가 어린 모까지 먹어치우고 있는 겁니다. 모가 너무 어려서 다 싹 나는데 갉아먹어버리니까. 수년 전 인근 논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뿌린 왕우렁이가 인근 논에까지 퍼진 겁니다.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왕우렁이가 토착화되면서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아 왕성한 번식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농약에도 내성을 보이면서 사실상 왕우렁이 퇴치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황소개구리에 못지않는 생태계 교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며 들여온 왕우렁이가 오히려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가 사업자인 맥쿼리에게 줘야 할 돈이 4천억 원에 가까운데요. 이게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맥쿼리 측이 그동안 재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협상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개통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애물단지였습니다.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35%밖에 되지 않아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억 원씩 세금을 투입해 운영 수입을 보존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들어간 시민의 세금이 2천억 원가량, 협약이 끝나는 2028년까지 앞으로도 3,700억 원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광주시가 1, 2심에서는 이겨 현재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이기더라도 직접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없고 추가 소송만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광주시. 광주시는 결국 방향을 선회해 제2순환도로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놓고 맥쿼리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고 최근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인 MRG를 폐지하고 맥쿼리 측에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입 대신 비용을 보전해주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광주시가 줘야 할 돈은 3,700억 원에서 2,400억 원 수준으로 총 1,30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이패스 설치 등의 현물 투자까지 더하면 경감 금액이 100억 원 더 늘어난 1,400억 원에 이를 거란 분석입니다. 맥쿼리로서는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조금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주주 교체 없이도 2028년까지 안정적으로 도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최종 타결 여부가 아직 남아있고 타결이 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최종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체 관광객 유인과 인센티브 시스템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양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팀은 최근 중간 발표에서 물류센터의 기대 방문객 수를 80만, 연 매출액을 156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단체 관광객 유도 대책을 들었습니다. 용역팀은 물류센터 용지로는 중동 국제여객선 터미널 건너편과 골든타워 옆, 중마부두 근린공원과 이순신대교 인근 공유수면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WTO 보조금 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안한 것은 억지라며 전남도는 이미 발의된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오는 25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압박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사회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늘 지역 여성들의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해 한영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력센터는 또 한영대학과 함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여성들의 직업 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78살 우모 씨가 50살 임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한 트럭과 전동 휠체어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